네, 3부에서 원희룡 제주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일찌감치 대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어제 이 7월에 지사직을 사퇴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잠깐 파문이 일었는데 아니라는 또 즉각 반박 입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화로 만나보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거두절미하고 7월 사퇴설은 말 그대로 오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다음 내년에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로서는 지금 재선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되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질문을 하길래 불출마한다라고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네, 네. 대신에 지사직을 지금 그 대선 경선을 나가서 야당 후보로 뽑히게 되면 그때는 어차피 사퇴를 해야 되지만 네. 그전에는 도정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직 사퇴 여부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는 없고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근데 시사전으로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런 그 보도를 내놓았던 걸까요? 혹시 뭐 그 지사님께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발언을 하셔서 이런 보도가 나온 건 아닐까요? 아니요, 전혀. 왜냐하면 예. 그 인터뷰는 서로 녹취를 하면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사전에서 정정을 했고요. 네. 대신 시사전에서 뭐 7월이냐, 11월이냐, 뭐 자꾸 이제 어차피 좀 더 들어가는 취재를 하는데 네. 정해진 게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마 그 추측성으로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앞서가는 보도에 뭐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뭐 네. 시사전을 보도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사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일단 삼선 도전은 안 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밝혔으니까 그럼 뭐 더. 이건 이제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배수진을 치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배수진이겠지만 네. 지사직을 벌써 2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제주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큰 틀에서의 저의 일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요. 네. 삼선을 오히려 도전하려면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그 배수진이라기보다는 뭐 지사직 하면서도 뭐 대선 경선 다른 분들 같은 경우 다 그렇게 해왔지만 일단 다음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넘겨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공식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심사는 지금 그 이제 지사직 사퇴 여부인데요. 지금 아직 네. 그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심을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대선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일상 업무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제 위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는 낫다 이런 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지사직으로서의 위기 관리까지 책임을 다하려면은 지사직 사퇴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현재 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 고민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조금 전에 2부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성일종 위원께서는 대선에 도전하기로 한 만큼 깔끔하게 그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던데요. 예, 그런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제 지사직도 마지막 1년이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뭐 새롭게 뭐 시스템을 전체를 바꾸는 그런 일들은 어차피 그렇죠.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마무리 그런 국면이죠. 점에서는 마무리 국면. 예. 그래서 어차피 그 공직자들의 통상 업무는 대행 체제로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행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물려주고 예. 어차피 대선 경선에 또 전념하는 게 양쪽 다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양론이 있어서 네. 아직은 또 뭐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의견도 수렴하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퇴 시점이 아니라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그건 뭐 정해진 건 없죠. 네. 그런데 네. 아무래도 그 대선 일정이 7월에는 예비 후보 등록도 가능해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지사직을 유지하면은 선거운동을 당내의 내부적인 것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제약도 있고요. 지금 어차피 민주당도 9월까지는 후보를 선출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예. 7월이 되면 양당 공 모두 본격적인 경선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양쪽 일정도 감안하면서 어떤 게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건지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야기가 좀 나온 거다라고 맥락이. 네, 그렇습니다. 양당의 일정과 선거법상의 예비후보 등록 때문에 7월에 대한 얘기들이 추측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사님께서 사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 시점도 사실은 그 즈음이라고 추측하는 게 좀 상식적이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사퇴를 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스스로와 내부 결론이 나오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03님 문자 주셨는데요. 제주 도민이시랍니다. 네. 제주 도민입니다. 코로나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한 여러 도민사회 현안들이 산적한데 점점점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주 도민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놓고 제주도에 최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 점이 이 사퇴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근데 아무튼 대선 그 예비 주자로서 원희룡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러니까 대선에 도전할 정치인으로서 원희룡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체감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래도 거론되거나 부각되는 게 좀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없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요. 야구로 친다면 이제 개막전도 아직 시작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원희룡이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변화와 거기에 대한 리더십을 제가 국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또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이라고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여당으로 갈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야권의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은 넘어야 될 산이기도 하고 경쟁자라는 면에서는 또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 할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차피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우선 이 문재인 정권이나 아니면 이 쌓여 있는 이 불공정한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특히 검찰 개혁을 앞세웠던 이런 내로남불의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좀 청소를 해줄 거라는 국민적인 기대가 있는 거고요. 강단 있게.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과연 우리 민생을 어떻게 개혁을 할지 그리고 지금 국정이라는 게 이게 아주 복잡하고 우리 OECD 10위권의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라는 게 단순히 검찰의 정의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 자기 증명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주지사로서 종합행정을 해오고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또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저도 증명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거죠. 지금 지사님께서 자기 증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전에 같은 당의 김용판 의원은 고해성사를 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나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어떤 윤석열 전 총장의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런 어떤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해성사라는 것은 표현의 문제겠고요. 자신이
그 공적으로 했던 일 예. 그리고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예.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라는 건 온 국민한테 정말 투명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검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입장들에 대해서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우리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요. 예. 또 지금 대통령과는 지금 발탁됐다가 지금 또 갈라선 입장인데요.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던져지는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장이 당사자이고 스스로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죠. 그래요. 근데 국민의 평가와 당원의 평가는 좀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적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당원들의 그 질문이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요. 어차피 당 내에서 토론이 되고 평가가 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결국 국민의 민심 그리고 국민의 평가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선 경선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그건 제가 윤석열 총장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예. 제가 일일이, 그리고 제가 그것을 관찰하고 평가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어차피 대통령이라는 것은 개인이 영웅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방적인 그 지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으로서 국민들 앞에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을 한다라는 명확한 비전 제시와 함께 그것을 누구와 할지 예. 그리고 그것을 정치라는 것은 집단적인 힘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무엇을 할지 누구와 할지 또 그걸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게 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고비고비 국민들에게 계속 검증을 받고 동료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집단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세력을 본인이 만들든지 함께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제시를 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예. 투명하게 검증하고 그러게요. 경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되고 평가받은 걸 통해서 그다음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 영웅적인 이미지와 신비주의로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겠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셨잖아요, 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당수 언론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하고 결합을 해서 이른바 멘토 내지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던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셨을 테니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지사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려면은 어떤 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정당이든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고 예. 또 대통령은 어차피 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주자가 갖춰지고 이 둘 다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민적인 현재 그 여론조사 지지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저기가 잘하면 야권의 주자로서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현재로서는 지지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다는 것 빼고는 아직 아무것도 무슨 얘기를 하거나 서로 만나서 겪어보거나 국민들 앞에 국민들과 함께 함께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생각이 있으면 의지를 명확히 밝히고 좀 정확히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받아라라는 거고 대신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주자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국민들의 그 주목을 좀 충분히 좀 받고 있지 못한데 좀 분발해서 우선 국민의힘은 자강론으로 자신들의 주자를 명확히 키우고 주자들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부각되고 거론될 수 있는 강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야권 전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여름의 경선 과정을 그런 그 판을 만들고 야권이 또 전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집권 필승의 판을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내기 역할 같은 걸 주문하시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는 당신 뭐냐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생각이 있으면 의지와
그리고 무엇을 할지 비전과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이것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해라. 그래서 지금 뭐 5월 중순에는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뭐 그건 하나의 주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모두가 윤석열을 쳐다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여기 안에 저도 있고 뭐 유승민 뭐 홍준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현재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전과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저희들도 치열하게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게끔 당의 혁신과 함께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 양쪽의 흐름이 맞아서 가을, 겨울 가면서 또 큰 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금 개막전 시작해서 여름 야구 리그전 하고요. 가을, 겨울에 코리안 시리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짧게 요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안철수 대표도 대선 경선판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사님? 안철수 대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면서 대선 불출마도 얘기를 했었고 또 합당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명확히 납득할 수 있게 결론을 내리고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다를 텐데 아마 본인은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